청주 시내버스 파업이 열흘 연기된 가운데 노사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준공영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각 학교에서는 격식에서 벗어나 학생은 존경심을 표하고 스승은 제자 사랑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괴산의 한 초등학교 동문들과 지역 주민들이 폐교를 막기 위해 이사 오는 가정에 집까지 지어 제공하면서 전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오늘로 예고됐던 청주의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노사 양측은 재협상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스로 버스 대란은 피했는데요. 대신 노조 측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4개 업체 노조가 오늘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에서야 파국을 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협상 테이블을 차린 노사 양측은 자정이 다 돼서야 결론을 냈습니다. 양측은 마지막 담판에서도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준공영제 시행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에만 뜻을 모았습니다. 시민들의, 도민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노사가 다 공감을 하셨고. 노조 측은 파업을 철회하고 버스 정상 운행에 나섰습니다. 대신 답보 상태에 놓인 준공영제 도입을 압박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준공영제 시행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적정 운송원가 합의와 이를 위한 충청북도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요금 인상안을 비롯한 충청북도의 파업 대응 방안 약속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도를 통해서 빨리 조기 시행되어서 시도민의 교통복지와 노조의 파업 철회로 일단 큰 혼란은 피하게 됐지만 새로운 변수가 된 준공영제 논의가 불과 열흘 사이의 조정 기간에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이처럼 청주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며 촉구한 선결 조건이 바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진행될지 김선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민간업체가 버스 운행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재정 손실 등을 지원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게 이른바 준공영제입니다. 교통복지와 근로자 복리 향상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지만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업체 방만 경영 등의 부작용도 대두돼 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지역 버스노조 4개 지부가 파업을 철회하며 준공영제 시행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민과 도민의 교통 편의와 교통 복지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하고 모든 부분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제도 도입의 한 축인 청주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시내버스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3년째 답보 상태였던 준공영제 세부 방안 논의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3월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준공영제 시행 시 노선 운영과 조정권을 시가 행사하고 이를 협의약서에 명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공영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준공영제의 핵심인 노선권을 자치단체가 행사하기로 못 박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하반기 버스요금 인상도 준공영제 연착륙의 희소식입니다. 요금 인상으로 버스 운송 수익이 늘면 재정 지원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보완도 논의돼야 할 부분입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 결의로 다시 부각된 준공영제.
공교롭게도 노조가 시행을 촉구한 10월까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매달 열립니다. 재정 투명성과 경영 합리화 방안, 갱신 주기와 공영 착오지 조성 등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관정 논의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청주시가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세우려는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건축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폐기물 처리업체 DS 컨설팅이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하루 90여 톤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했지만 권익위의 권고에도 청완구가 허가를 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의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에 대해 충청북도의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천 참사 이후 쇄신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소방본부장이 중징계를 받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소방청에 인사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최근 들어 스승의 날에는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진심을 전하는 행사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뒤로 앉아봐 돼 충분해. 그러니까. 어색한 표정으로 꽃마차에 오른 선생님. 제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꽃마차를 타는 동안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해. 사랑해. 바이올린과 첼로 등 각종 악기가 어울린 오케스트라 공연. 연주하는 학생, 감상하는 선생님 모두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을 뭔가 약간 해드려야겠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도 선생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달걀을 붙이고 어묵도 직접 꽂아 음식을 준비합니다. 각자 마련한 음식으로 뚝딱 마련한 비빔밥 파티에서는 스승과 제자들이 정을 나눕니다. 야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서 어디 사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 수 없는 것들, 뭐 고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에 있는 반찬들을 활용해서 오늘 학교에 가져와가지고. 다양하고 풍성한 스승의 날 행사는 모두 학생들이 기획하고 움직여 만들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많이 거쳐왔는데 오늘 행사를 사실은 뭘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몰랐어요. 선생님들도.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촌지 등의 우려 때문에 시행됐던 스승의 날 재량 휴업도 올해는 6곳으로 줄며 격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스승의 날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밝힌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2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고용률은 63.2%를 기록해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10% 이상 감소하면서 지난달 기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천 명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KBS 충북뉴스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쇠락해가는 시골 마을을 되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학생이 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에 전학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 쌓기와 주방놀이로 분주한 유치원. 체육 시간, 잔디구장에서는 피구 시합이 한창입니다. 통폐합 위기에 놓였던 학교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활기찬 모습입니다. 유치원생까지 더해도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했던 시골 초등학교에 한 번에 10명이 전학을 왔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 감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좀 학교다워졌다고 할까요? 생동감이 돌고 활기차지고.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마을 주민들의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학교가 폐교된다는 소식에 마을 활성화 사업에 쓰일 정부 예산으로 전학생 가족이 살 집을 짓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새로 지은 집을 내줄 테니 이사를 와 아이를 전학시키라는 통 큰 제안이었습니다. 전학생 가족은 월 5만 원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선 학교가 없어지면은 그 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 우선 이 사업을 해서 학교를 살려야 마을이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새로 이사 와서 함께 어울리게 된 6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더욱 쉽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편안하다. 주민들은 올해 추가로 주택 6채를 더 지어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충북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영동군 용산면 가곡리의 낮 최고 기온이 30.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단양군 영춘면의 30.4도보다 높은 겁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모레까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덥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제천시 왕암동의 한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설비,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청주공항에서도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 등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국의 공항을 수색해달라는 공항공사의 요청에 타격대 등 40여 명을 투입해 4시간가량 청주공항을 확인했지만 특이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추정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3일 제천 화학업체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라고 경찰과 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